대략 한 10에서 15일 정도 사이를 뒤에 이제 검진 행위를 할 수 있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개원 준비하시는 분들. 그냥 개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쫙 끝내야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적 절차가 일단 끝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헬로닥터 유성철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원 실무를 맡고 있는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있는 우리 이혜성 대리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이렇게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원 컨설팅을 가장 많이 했죠. 네. 많이 했고 회사에서 굉장히 장기 근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개원 컨설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원 컨설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개원 준비부터 개설 허가까지 그리고 그 안에는 개원 준비 또 인테리어 과정, 채용 과정, 그 다음에 보건소 행정 과정 이렇게 크게 한 3-4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는데요. 일을 하시면서 느꼈을 때 원장님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 중에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는지. 일단 좀 먼저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업체를 컨택하시는데 되게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세요. 주변에서 소개받으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데서 이제 뭐 연락이 와서 이제 또 만나시게도 되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안 그래도 이제 뭐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정신이 없는데 업체들까지 이게 다 와서 이렇게 붙으니까 그거에 대해 좀 어렵기도 하고 컨택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 그렇죠. 이제 만나야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잘하게 뭐 정수기부터 해서 인터넷 업체, 그다음에 보안 업체부터 시작해서 뭐 간판, 기타 등등 정말 수십 개의 업체를 만나야 되는데 그거를 정말 하나하나 알아보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원장님들이 또 두려워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힘들어하시는 걸 주변에서 많이 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리스트업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만나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셨을 때 우리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면 인테리어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어떤 거예요? 일단 인테리어 할 때 어려우신 분들이 어차피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먹줄 긋기 전에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제 다 수정 작업 다 하시고 이제 또 보면서 또 진행하실 텐데 미적인 거랑 기능적인 부분은 이미 다 배제를 하고 보면은 이제 개원에 딱 필요한 건 딱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건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소방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적으로 인테리어에 관련된 그 소방 감리라고 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감리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소방 관련 점검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방관들이 점검을 합니다. 되게 기준이 까다롭고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제 잘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이거는 인테리어 업체 쪽에서 해줄 건데 원장님도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인데요.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나중에 나와서 시설 조사를 받게 될 건데 그때 선생님들 중에 아 나는 회복실이라 있어야 돼, 난 수술실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규격들이 따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춰서 이제 공사가 다 들어가야 되고 부족하거나 나중에 조금 미비돼서 재공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소방서와 보건소가 각각의 별개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담당자마다 자기의 일정에 관련돼서 이제 업무 처리를 보기 때문에 실사 받는 거를 미리 협의를 해야 되죠. 말한 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 보건소는 최종 승인자예요. 최종 승인이 받기 전에 해야 될 업무들이 지금 소방서가 지금 가장 크긴 한데 또 사실 뭐 경찰서 가서 그런 성범죄 조회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또 뭐 있죠? 원장님들은 이제 대표자시기 때문에 이제 따로 어디 가서 할 거 없고 그냥 보건소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지 봉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이제 채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분들은 의료법상의 의료인이기 때문에 범죄 경력 조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는 종합적으로 앞에 있는 세세한 내역들을 다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보건소에서 또 담당자가 나오죠. 보건소의 행정 담당자들이 대부분 한 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본인의 일이 이곳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담당자의 휴가나 이런 업무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해야 개설 허가를 원하는 날짜에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안타까운 경우를 좀 봤는데 그런 순서를 생각 못 하거나 일이 처리되는 거를 모르셨다가 개원이 미뤄지는 경우도 많이 봤죠. 왜냐면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보면은 개원이 막 2주, 3주 미뤄지는 경우도 봤어요. 왜냐면은 이런 점검에 이런 게 다 늦어지면은 결국엔 다 앞에 게 늦어지면 뒤에 게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일정에 맞추려고 저희 담당자들이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랑 회사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그냥 개설허가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담당자들이 물밑적으로 보건소도 찾아가고 전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하죠. 통상 언제 전부터 연락을 하나요? 일단은 거의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공정이 한 80% 정도까지 완료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고 이제 저희가 실사를 받을 수 있게끔 보건소에 접수를 하러 가는데, 그 접수를 할 때 이때는 서류만 잘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 서류를 이제 빠짐없이 잘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담당자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개원 일자가 문제가 없는지를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서류를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통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설허가 신청을 해서 이제 담당자가 나오면 이제 실사를 하고 허가가 나오면 또 그때부터 할 일이 많죠. 그때는 어떤 걸 하죠? 이제 개설허가 같은 게 나오면 이제 원장님 나중에 진료 보시고 진료 보신 급여분을 공단에 청구해서 받을 계좌를 이제 신청을 하고 공단에 가셔서 쉽게 말하면 은행 어플 쓰듯이 이제 인증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발급받아서 받아야 되고 그것도 받아서 PC에 등록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쓰실 거고, 또 뭐 검진 신고라든지 추후에 공인인증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아셔야 될 게, 보험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라는 걸 받게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청구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개설허가가 나오게 되면 같이 심사평가원에서 받는 행정처리들이 또 있어요, 추후에. 그래서 그게 나와야 진료를 볼 수 있는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진료야 뭐 개설허가 나오면 볼 수 있지만 심사평가원에 등록을 하고 나서야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이제 거의 맞물려서 이루어져야지 진료 보고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텀이 있게 되면은 심사평가 등록 전에 아마 진료를 보게 되는 거에 대해서 청구하려면 또 다시 보완서가 필요하죠. 등록이 안 되면은 아예 못해요. 아무것도. 등록이 돼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설허가와 심평원이 신고가 마무리가 돼야 원장이 원하는 진료 행위를 정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순서에 맞춰서 서류도 미리 준비하고 스케줄에 맞춰서 차질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 아까 말을 했지만 검진을 하는 경우, 영유아 검진이라든지 여성 검진이라든지 건강 검진 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가 난 후에 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 행위를 하면서 바로 검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통상 한 어느 정도 있다가 검진할 수 있나요? 통상 이제 저희 신고할 내역을 이제 심평원에 다 신고했다고 치면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심평원에 등록된 장비들이 있으니까 공단에 이제 저희가 이제 검진을 보기 위해서 준비가 다 마쳤다라고 이제 신청을 해서 공단에 실사를 또 받을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한 보통 한 10일 안에 물론 뭐 이제 휴일이 많이 끼면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대략 한 10에서 15일 정도 사이를 뒤에 이제 검진 행위를 할 수 있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개원 준비하시는 분들 그냥 개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쫙 끝내야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적 절차가 일단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채용 부분도 많이 도와드리잖아요, 같이 컨설팅에. 채용을 하면서도 참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채용은 물론 면접은 원장이 보셔서 결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직원도 언제부터 출근시켜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상 다르지만 보셨을 때 언제 출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직원 출근은 이제 원장님들이 큰 일을 정하시고 그 전에 이제 가구 들어오고 가전 들어오고 쭉쭉쭉쭉쭉 하실 텐데 이제 마감 청소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마감 청소 끝난 다음 날 이제 물건들 들어올 때부터 이제 직원들을 부르셔가지고 같이 이제 정리하는 게 좋으시죠.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제 원장님들이 그때는 엄청 바쁘세요. 이제 실질적으로 병원 안에 물품들이 싹 다 들어오기 때문에 원장님들만 다 찾아다닐 거예요, 업체에서. 원장님은 이제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직원들도 보면서 요거는 이렇게 했었는데 저렇게 했었는데,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얘기도 할 거고 또 본인들이 쓴 비품, 그러니까 병원 안에 품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볼펜부터 포스트잇 뭐 해갖고 전부 다 이제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해놓고 원장님은 중요한 일에 이제 집중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때 되면은 되게 예민해지기도 하고 다 확인하고 사인해주고 개원할 때쯤 되면은 거의 못 하잖아요, 일들을.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되면은 원장님 아무것도 못 하세요. 거의 진료 행위도 못 하시고, 비유하자면 우리가 집을 이사해도 정신이 없잖아요. 거의 한 달간 정신 없죠. 근데 그거는 있는 살림을 옮기는데도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지금은 제로에서 살림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몇 배 이상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신없는 그런 한국에 보건소도 다시 가야 되고 검진 신고도 하고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원장님들이 힘들어 하세요. 물론 뭐 저희랑 하셔도 정신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더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니까 근데 확실히 좀 되게 든든해 하시고 많이 만족해 하시죠. 나중에 만나보면 아 고마웠다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맞아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되면 정말 우왕좌왕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당연히 개원은 대부분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누가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배한테 물어보는 것도 그냥 힘들어. 야, 그 정신없어.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는 건데 아무리 주변의 선배들한테 여쭤보셔도 이건 이렇게 돼, 이건 이렇게 돼라고 얘기해주는 선배가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되게 어려움을 겪고도 계시고 저희 회사를 또 찾아오셔서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개원에 대한 거를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서 빠짐없이 하셔야 개원이 내가 원하는 기간에 맞춰서 진료 행위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실무자와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혹시 뭐 챙겨야 될 점이 있어요? 일단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원장님들이 신고사항 관련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의문점이 되게 많고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보면은 장비도 사실 거고요. 그 다음 직원도 뽑으실 거고요. 뭐 검진하시는 분 검진하실 거고 관련돼서 뭐 마약 향정을 하신다면 그것도 하실 거고 방사선을 찍으시면은 방사선도 교육과 신청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서류들이 많이 필요해요. 딱하실 스탁이 필요하고 뭐 판독도 필요하시고 보건소에서 나오는 그래서 허가증이라든지 무슨 증명서라든지 사용 필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서류를 잘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차후에라도 이런 게 필요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모아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뭐 업체에서 주는 계약서 아니 무슨 필증 그리고 관공서 보건소에서 주는 무슨 증명서나 원본 이런 것들은 따로 좀 모아두시면은 나중에 차후에라도 이게 어딨지 하는 그런 불필요한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영상으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나와주신 희성 대리에게 또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에 보겠죠 또? 네. 어쨌든 뭐 일을 하게 되면 보게 되는 실무자랑 함께 한번 얘기를 쭉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파트에서 또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